비행기에서 착륙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하는 인천공항 활주로 대기실. 네덜란드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듯 그녀들은 여권만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 입국 심사대로는 다가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천공항 내부 방송이 흘러나오자 외국인 여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여성은 들고 있던 일본 비행기 티켓까지 찢어버리고는 입국 심사대로 뛰어가는데요. 과연 네덜란드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여성 클라이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실비아 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가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클라이밍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약 3개월 전 일본에서 열리는 여성 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저희 팀 선수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었던 저는 그곳에서 꽤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공항에서는 뜬금없이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전산이 먹통이 되어버렸다며 갑자기 저희에게 3일 이상의 공항 대기를 요청하더군요. 바로 다음 날이 클라이밍 대회였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저는 일단 내부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지만 일본 공항 직원분은 전산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저와 동료들은 끝내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회 참석을 위해 약 2주간의 일정을 비워놨었던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본 공항에서 하루 노숙을 했고 그러던 사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옆에 나라인 한국이라도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은 상당히 저렴했고 어차피 일본 공항에서 더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와 선수들은 어차피 대회 참가도 무산된 거 한국 여행이라도 해보자는 결론이었죠. 사실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나라 중 평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기에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마저 어처구니 없는 전산마비 입국금지 사태를 겪었던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없었고 한국이 일본보다는 가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한국으로 향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을 갖춘 것은 물론 저의 고향인 네덜란드와도 차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이 제일 처음 당황했던 건 바로 입국 심사를 진행해 주시는 한국인 공항 직원분이셨는데요. 이미 다수의 클라이밍 대회 때문에 일본은 물론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을 경험했었던 저는 그럴 때마다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공항 직원들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는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인천공항의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은 저희의 국적을 확인하자마자 능숙한 네덜란드어로 심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항에서조차 네덜란드어를 아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서 무려 5시간 이상의 심사 작업을 거쳤었는데 놀랍게도 인천공항에서는 단 20분으로 모든 심사 과정이 끝났고 네덜란드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직원분 덕분에 아무런 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저희의 옆으로 중국인은 물론 유럽권의 다양한 나라 관광객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께서 그에 맞는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한국인 직원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언어 대응을 잘하는지 질문을 건넸고 이에 한국인 직원분은 요즘은 AI 대응 기술로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말하는 게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되고 답변조차 그것에 맞게 자동 변환이 된다면서 저에게 끼고 있던 이어폰을 보여주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AI 인프라 시스템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입국심사 직원분들은 모두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보지 못한 디지털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저에게는 이미 한국의 첫 인상인 공항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전산이 먹통되어 입국심사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일본 공항의 대응 능력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 일본에서는 큰 실망만 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인 것 같았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번 한국행이 최고의 여행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간 한국의 공항은
그 규모에서부터 압도가 되어 저와 동료들은 더욱 놀랐는데요. 미국의 공항보다 더욱 크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공항은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공항 가이드 로봇들이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시설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에어 드레스룸이라고 적힌 그곳은 놀랍게도 외부에서 입국한 관광객들을 위한 일회용 소독 시스템 공간이었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입고 있던 옷들까지 에어워시가 가능한 최신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기계 안에 넣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감도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와 동료들은 입고 있던 스포츠 슈트를 공항에 있던 에어드레서에 넣어보았고, 약 10분 만에 피톤치드 향기가 나는 옷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어드레서의 이용을 안내하고 있던 한국인 공항 직원분께서는 최근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옷을 한 번에 소독과 세탁할 수 있는 에어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말과 함께 실제 많은 관광객분들이 소독은 물론 입고 있던 옷의 냄새까지 사라지자 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상당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항에 쓰레기통조차 없는 불편한 인프라가 현실이었는데, 한국은 미래도시의 집합체 나라인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끊임없이 발전 중이었고, 제가 처음 사용해본 공항의 에어드레서 시스템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후 저와 동료들은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오히려 일본에서의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이 운이 좋았다며 곧바로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와 동료들은 한 외국인이 경험한 서울역의 후기를 발견했고, 마침 인천공항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곧바로 서울역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차역들은 전부 노후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이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진 구조 때문인지 곰팡이와 벌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진으로 확인한 서울역은 네덜란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쾌적함은 물론 곰팡이도 없이 너무나 깨끗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처음 마주하게 된 서울역은 저와 동료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부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그렇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눈으로 마주하게 된 한국의 서울역은 네덜란드에서처럼 곰팡이와 벌레가 없는 것은 물론 상당히 규모가 큰 기차역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항상 오래된 기차역을 들어가기 전에 벌레가 들어갈까봐 모든 가방의 지퍼를 확인하라는 상식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의 서울역은 화장실에서조차 벌레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심지어 너무나 깨끗해서 사람들이 기차역 바닥에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서울역 내부의 라운지라는 시설은 저와 동료들의 상식을 아예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라운지라고 적혀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체 이게 무슨 시설일까, 단순한 휴식 시설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라운지 시설 내부에는 상상을 초월한 휴식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라운지 내부에는 이미 많은 직장인분들이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로 노트북을 하며 업무를 하고 계셨고, 그 뒤로는 직장인분들의 필수용품인 복합기, 심지어는 현금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시설 전기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항상 기차를 타기 전에 모든 노트북 업무를 끝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 라운지에서 전기를 사용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고, 이에 맞춰 엄청나게 빠른 와이파이 시스템도 당연스럽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운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얼음 정수기와 커피 머신은 저와 동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이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라운지 내부의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가정이 아예 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공공시설에서마저 고급 얼음 정수기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옆으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은 이곳이 정말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가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겪었던 미국에서는 기차역 내부에 그 어떠한 휴식시설도 존재하지 않아서 급하게 프린트 용지라도 한번 뽑으려고 하면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이동을 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저 라운지 내부에서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프린트 용지를 출력할 수 있었고, 이에 맞춰 스캔까지 가능한 복합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프라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운지 내부 전체가 금연이라는 것 또한 저와 동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저희가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 데스크 뒤로도 일본인 공항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고 있어서 냄새가 퍼져나와 상당히 불쾌했는데 한국은 공공시설 그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아예 라운지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쾌적했어요. 진짜 선진국이라면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와도 비교가 되는 한국의 기차역 라운지는 말 그대로 최신식 기술의 집합체 공간이었죠. 더군다나 이러한 편리한 삶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니 왜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을까라는 좌절감이 몰려왔고 저는 점점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라운지를 구경하던 저는 이내 갑자기 배가 아파왔고 결국 동료들을 내버려두고 기차역 내부에 있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기차역 화장실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면 변기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무조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변기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이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씻으라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변기는 모양새가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화장실 변기는 전기 콘센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바로 그제서야 그게 비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에서도 비데가 있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직접 가정집에 설치하지 않으면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평범한 기차 화장실의 변기 전부가 비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화장실 내부는 네덜란드에서 항상 변기 옆에 있던 세척 공간이 필요가 없었고 그저 편하게 이를 보고 비데를 사용하면 돼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한국은 화장실마저 굳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용무 처리가 가능했고 저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지더군요. 보통 네덜란드에서도 비데는 비싸서 아무나 사용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시설조차 없는데 이미 한국은 이러한 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은 비데를 이용한 쾌적한 화장실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에는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공시설들을 겪어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고 저는 곧바로 비데 사진을 찍어 동료들에게도 보여주게 되었죠. 클라이밍 대표팀 동료들 또한 어떻게 기차역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것이냐며 너무나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깨끗한 기차역 화장실의 모습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라운 나라였고 저와 동료들은 일주일 동안 머무를 호텔을 서울 내부에 예약한 뒤 곧바로 서울의 길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역 밖으로 나갔는데요. 신기하게도 네덜란드에서보다 더욱 쾌적하고 걷기 좋은 환경들이 서울의 길거리에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인프라 시설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편의점이라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은행을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아예 대기 예약을 걸고 오라는 은행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은 이미 길거리에 수십 개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듯 보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았고 누구나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도 물론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정 처리에서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어디를 가나 업무 처리가 느린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완전한 반대 상황이었죠. 또한 네덜란드에서처럼 위험한 도시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착각하는 것이 네덜란드는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냐며 저를 볼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네덜란드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자마자 달아나니 잡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네덜란드의 길거리에서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분 범죄 상황의 경우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범인을 잡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는 네덜란드의 시민들까지도 위험한 상황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이러한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어디를 가나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인프라의 수준에서도 네덜란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치안까지 좋으니 더욱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고 중간중간 보이는 한국의 거주 건물인 아파트는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네덜란드와는 차원이 달라서 존경심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 후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다양한 관광 명소들을 체험했고 놀랍게도 네덜란드에서는 볼 수 없던 클라이밍 시설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클라이밍 훈련 시설이 거의 없어서 아예 저희가 직접 만든 산악훈련장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한국은 취미로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도심 내부에서도 편하게 클라이밍 시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을 즐기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저희 대표팀은 약 3개월 뒤 한국에서의 클라이밍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클라이밍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것을 파악한 저는 이제 더는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대회 참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은지 알게 된 지금 저는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면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네요.